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배가 고프신가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입이 심심하고 돌아서면 다시 허기가 지는 기분. 우리는 매번 의지박약이라며 자신을 탓합니다. 조금만 덜 먹었더라면, 운동을 더 했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배고픔이 당신의 잘못이라면요? 당신의 뇌가 아니라 당신의 지방세포가 굶주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듣게 되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 복부 비만, 높은 혈압, 치솟는 혈당. 의사 선생님은 살을 빼라고 하지만 정작 어떻게 빼야 고통스럽지 않은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으며 버티는 삶, 과연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요? 맛없는 음식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형벌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라는 칼로리 계산법에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루드비히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뚱뚱해져서 많이 먹는 것이지 많이 먹어서 뚱뚱해진 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냉장고에 있는 저지방 우유를 버리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버터와 올리브 오일, 고소한 견과류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뱃살이 들어가는 마치 마법 같지만 철저히 과학적인 올메이즈 딜리셔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몸속에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가 빵, 떡,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의 별명은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이 녀석은 혈액 속의 에너지를 막아채서 지방세포 속에 가둬버립니다. 문을 쾅 닫고 잠가버리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지방세포에 갇혀버리니 정작 심장, 뇌, 근육이 써야 할 에너지가 혈액 속에 남지 않게 됩니다. 몸은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뇌는 명령합니다. 배고파! 당장 더 먹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밥을 먹고도 빵집 앞을 서성이는 이유입니다. 이런 생화학적 신호를 의지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욕은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으면 우리 몸은 대사율을 떨어뜨려 에너지를 아낍니다. 춥고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고 요요 현상이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연료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지방세포의 자물쇠가 풀립니다. 갇혀있던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 혈류를 타고 흐릅니다. 뇌는 에너지가 풍부하구나 라고 인식하고 배고픔 신호를 끕니다. 억지로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식욕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을 잠재우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우리는 지방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루드비기 교수는 말합니다.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방은 당신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배부르게 하고 치유합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에 올리브 오일만 뿌려 먹으라면 또다시 맛없는 다이어트가 되겠죠. 여기서 이 책의 공저자이자 셰프인 던 루드비히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맛이야말로 건강식단을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밍밍한 저지방 요거트 대신 풍미 가득한 풀팻 그릭 요거트를, 퍽퍽한 샐러드 대신 크리미한 드레싱을 제안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채소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풀만 씹어 먹는 건 고역이죠. 이 책은 다양한 고지방 소스를 적극 권장합니다. 치즈 소스, 버섯 크림 소스, 견과류로 만든 페스토. 이런 소스들이 채소를 감싸 안으면 채소는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지방은 맛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빠른 탄수화물을 느린 탄수화물로 바꿔야 합니다. 흰 쌀밥, 밀가루 빵 대신 콩, 퀴노아, 귀리, 그리고 베리류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섬유질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췌장을 쉬게 해주세요. 아침에는 달콤한 시리얼 대신 견과류와 씨앗, 코코넛칩을 구운 수제 그래놀라에 고지방 요거트를 곁들이세요. 점심에는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린 닭고기 샐러드와 병아리 콩 수프를, 저녁에는 버터에 구운 생선 요리와 구운 가지를 드세요.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르지 않나요? 이것은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미식가의 식탁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끼던 죄책감을 버리세요. 그 죄책감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뱃살을 만듭니다. 이 음식은 내 세포를 치유하고 있다, 내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있다 라고 믿으세요. 마음의 평화가 대사증후군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곤증이 사라지고 오후 3시에 무기력함이 없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는 잠이 잘 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을 넘어 몸의 생체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 맑은 세상을 마주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물론 함정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탄수화물 또는 키토라고 적힌 가공식품들을 조심하세요. 그 안에는 여전히 인슐린을 교란시키는 인공 감리류나 질 나쁜 식물성 기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가능한 한 진짜 음식, 리얼 푸드를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것을 드세요.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설탕, 액상과당, 정제 밀가루를 눈앞에서 치우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천연 발효 식초,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 그리고 견과류를 채워 넣으세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주방이 바로 당신의 약국입니다. 식단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살이 쑥쑥 빠지다가 정체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체중 설정값, 셋 포인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수면을 점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몸이 안심해야 체중을 더 내려놓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비장의 무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너트크림입니다. 생크림 대신 캐슈넛이나 아몬드를 물과 함께 갈아보세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이 됩니다. 이것으로 파스타 소스도 수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완벽한 대안이죠. 가끔은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망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에 다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일탈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방향성입니다. 루드비히 교수는 항상 always라는 단어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강박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사실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몸속의 염증 불길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살이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통증 없는 삶, 상쾌한 아침을 되찾는 것이니까요. 이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만의 고독한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들도 배우자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누가 맛있는 스튜와 그라탕을 마다할까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식탁, Always Delicious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칼로리 계상을 멈추고 인슐린을 생각하세요. 둘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셋째, 셰프처럼 맛과 풍미를 즐기세요. 굶주림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배부르고 행복해야 성공합니다. 거울을 보세요. 당신의 뱃살은 당신의 게으름 탓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호르몬의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올바른 지식이라는 무기를 얻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맛있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당장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올리브 오일을 뿌린 계란 프라이 하나를 더 얹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듭니다. 마트에 갔을 때 유제품 코너에서 멈칫하시나요? 로우팻, 저지방이라고 써진 제품은 카트에 담지 마세요. 지방을 뺀 만큼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전분을 넣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홀밀크, 풀팻을 고르세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우리 몸에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수박 같은 열대 과일보다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를 선택하세요. 당도가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사과나 배를 먹고 싶다면 껍질째 드시고 반드시 치즈나 견과류를 곁들이세요. 집안이 과일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외식을 해야 한다면 비빔밥집이나 고깃집이 좋습니다. 비빔밥에서는 밥을 반만 넣거나 빼고 나물과 고기, 참기름을 듬뿍 넣어 드세요. 고추장 대신 간장 양념을 요청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고깃집에서는 양념고기 대신 생고기를 드시고 쌈채소를 마음껏 드세요.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 가능하면 85% 이상을 드세요. 씁쓸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식욕을 잠재워줍니다. 삶은 달걀, 한 줌의 아몬드도 훌륭한 방어막입니다. 가짜 배고픔에 속지 않으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가끔 뇌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합니다. 식사 30분 전 물 한 잔은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맹물이 싫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허브를 띄워보세요.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죽어라 뛰는 유산소 운동보다 식사 후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산책이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포도당 저장고인 근육을 늘려줍니다. 무리하지 말고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리세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다이어트 약보다 강력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암막 커튼을 치세요. 자는 동안 당신의 지방은 태워집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화가 나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명상, 심호흡 혹은 좋아하는 음악 듣기,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을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마음의 다이어트가 몸의 다이어트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기록해보세요. 칼로리를 적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을 적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네. 고기를 먹었더니 든든하네.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일기가 최고의 데이터가 됩니다. 책에서 강력 추천하는 탄수화물 공급원은 콩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밥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후무스처럼 갈아서 채소 스틱을 찍어 먹으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은 장내 세균총이 다릅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장 속의 유익균 궁대를 키우세요. 그들이 당신 대신 살을 빼줄 것입니다. 뇌가 배부름을 느끼는 데는 20분이 걸립니다. 허겁지겁 먹으면 신호가 오기도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충분히 씹으세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미식가가 되어야 살이 빠집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굳이 아침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면 황제처럼 드세요. 단 빵이 아닌 계란과 채소로요. 아침 첫 식사가 그날 하루의 혈당 스파이크를 결정합니다. 안정적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식욕이 조절됩니다. 강황, 시나몬,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는 대사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소금을 줄이는 대신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밋밋한 음식에 생명을 불어넣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마음껏 먹는 치팅데이를 조심하세요. 폭식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매 끼니를 만족스럽게 드세요. 치팅, 속임수가 필요 없을 만큼 매일의 식사가 즐거워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참는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 왜 안 먹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을 조절 중입니다. 라고요. 혹은 이미 배가 불러서요. 라고 웃으며 거절하세요. 당신의 몸을 지킬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지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배고픔과 싸우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호기심을 가지세요. 건강한 식재료가 비싸다고 느껴지나요?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나중에 아파서 잃게 될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음식은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투자입니다. 외식과 배달 음식을 줄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6개월 뒤 허리띠 구멍이 2개나 줄어들고 혈압약을 줄여도 좋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을요.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고 좋아하는 옷을 멋지게 입은 당신의 모습을요. 그 미래는 오늘 당신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 작은 승리들에 집중하세요. 반지가 헐거워진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 것, 식사 후 졸리지 않은 것, 이런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음식을 먹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음식이 내 인슐린을 자극할까? 이 음식이 내 세포를 건강하게 할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이 자동적인 폭식을 막아줍니다. 면 요리가 너무 먹고 싶다면 두부면이나 곤약면, 혹은 호박을 국수처럼 깎은 주키니 누들을 활용하세요. 빵이 먹고 싶다면 아몬드 가루로 만든 키토빵을 드세요.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맛을 포기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머스터드, 마요네즈, 설탕 없는 을을 적극 활용하세요. 맛이 없으면 식단은 끝납니다. Always delicious, 언제나 맛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망가진 대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모두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듭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세요.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자기 사랑입니다. 내 몸을 학대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은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지방세포는 지금 굶주려 있나요? 아니면 만족해 있나요?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인슐린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의학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 건강한 지방을 찾으세요. 감사합니다.